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점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문자 표현의 수단일 것입니다. 달력이에 쓰여 있는 수많은 숫자 중에서 점이 찍혀 있는 날짜는 나에게 소중한 날이 되죠. 학창시절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출석부에 점은 출석, 빗금은 결석. 우리의 공책 안에 쓰여 있는 수많은 글자들의 숲 안에서 점은 한 문장의 마침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기도 하죠. 점이 하나 있으면 단호한 마침이 되기도 하고, 점이 3개 이상 모여 있으면 망설임, 생략 또는 이루지 못한 결말이 되기도 합니다. 디하학에서는 점과 선과 면을 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에 등장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은 수많은 점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구둣발을 딱 붙이고 서 있었던 것인데요. 그 선 안에 있는 점들은 그들 자신이 선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고, 그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그 선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선 안에 있는 그 한 점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바깥에 하나의 물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그 바깥에 있는 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또 다른 그 선 안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뒤로 가서 줄을 서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깥에 있던 점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점이라네. 그냥 점일 뿐이야. 선일 필요가 없는 그냥 점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길,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선 밖에도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자의 종류마다 점의 위치와 모양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만들어진 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그 자음만 보고 저절로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랍비가 어린 학생들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발음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그러한 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와 뒤이어진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그 발음의 방법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원 후 6세기에서 10세기에 활동했던 마소라라는 히브리 서기관들이 히브리어의 고대 글자 체계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는 모음 표기 방식을 고안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니쿠드라고 하는데요. 전수받은 전통적인 문자와 텍스트는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변화된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려고 했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소라의 모음부호 체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나 전통이나 교리나 이 모든 담론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전해받은 전통, 메시지, 그리고 교리 속에는 늘 이 두 가지 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또 다른 구약학자인 로버트 폴진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역사서에는 이 두 가지 힘의 흐름이 늘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두 가지 힘을 그는 전통적인 교조주의와
비평적인 전통주의라는 두 가지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권위적인 도그마와 상황과 필요가 변하고 있다라는 비평적 전통주의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주고받는 담론 속에는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두 가지 힘들의 흐름 속에서 마소라 서기관들은 전해받은 문자를 그대로 지키면서 동시에 필요한 상황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이른바 비평적 전통주의를 추구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글자는 그대로 두되 그 글자 주변에 찍는 점을 통하여서 그 글자의 발음과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우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님과 또 그의 학자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의 역할도 변화와 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힘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끄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 메시지들, 수많은 설교와 쏟아내는 말과 글들, 그 모든 것이 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점이 글자를 대신할 수 없고 점이 글자보다 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점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과 고민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히브리어 모음 부호를 익히고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습하면서 또 소리내어 읽고 반복하다 보면 금방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히브리어 모음 부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 중에 한 글자를 골라서 우리가 각 모음 부호의 소리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글자를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인데요. 가운데 점이 있으면 강한 자음이 돼서 브 이렇게 발음이 되고 점이 없으면 브 연한 자음 소리가 나게 되죠. 아래 모음 부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 모양의 기호는 카메트라고 하는데 각 모음 부호의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소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장모음으로서 아 발음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한글 우처럼 생겼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아 발음이 나는 모음 부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읽으면 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일직선도 아에 해당하는 모음인데 카메트가 긴 장모음이라면 파타라고 하는 이 일직선 형태의 모음 부호는 아 짧은 좀 더 짧은 아 발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 발음으로써 와 그렇게 읽고 요 부호가 있으면 와 그렇게 길게 와 그리고 짧게 와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쉐골이라는 것인데 에에 해당하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짧은 에로서 웨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웨. 그 다음에 체레라고 하는 이 모음 부호는 긴 장모음 에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웨. 그래서 웨라고 하고 좀 더 짧게 웨라고 하고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람들의 발음 습관상 에 발음이 길어지면 그것이 뒤에 이 발음 소리가 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읽을 때 이렇게 체레가 있으면 웨이 이렇게 이 형태로 발음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어를 연습할 때 많이 느끼겠지만 이것이 에 발음의 모음이지만 끝은 약간 이처럼 돼서 에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모음이니까 그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웨이, 웨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장모음인 아 해서 와, 그 다음에 와,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장모음 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점이 수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쉐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반모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음이 완전히 발음되지 않는 중간 또는 어떤 음절의 끝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의상 으라고 발음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곳을 함께 읽으면 브,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을 때는 히렉이라고 해서 이 발음의 짧은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V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이 사선으로 이렇게 세 개가 놓여져 있으면 키부츠라고 하는데 v와 우를 합쳐서 vu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점을 세 개를 찍어 주셔야 vu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보면요. 와, 장모음, 단모음이죠. 와. 그 다음에 왜, 그리고 체레는 장모음이니까 웨이 그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반모음인 쉐바예요. 브.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이 발음이니까 위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키부츠 점이 사선으로 있으면 우, 그래서 우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수업 들을 때 선배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이게 왜 우인가 그럴 거를 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우다, 그래서 우 그렇게 외우면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알파벳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알파벳을 기억하시죠? 맴이라고 읽고 발음은 M, 미음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카메츠가 있을 때는 마라고 해서 장모음으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모음 마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에 발음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에에 해당하는 똑같은 거지만 장모음으로 메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무 아니면은 음절의 끝,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미음 받침을 생각하시면 되죠. 매미 음절 끝에 오고 이 부호가 있으면 발음하지 않고 그냥 음절이 끝났다라는 표시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받침의 미음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미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부츠 비가 뚝뚝뚝 떨어지면 무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모음들이 더 있고요. 이 부호와 자음을 한 가지를 더 합해서 컨비네이션으로 발음하는 장모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 글자 아래에 있는 점으로만 표현되는 모음 부호들을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배우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주요한 모음들만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끝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드죠. 그래서 자음으로는 영어의 Y에 해당하는 것인데 Y와 아 발음이 합쳐지면 야가 되겠죠. 할렐루야 할 때 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타가 있으면 짧은 아, 그래서 야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쇄골 있으면 에 발음이죠. 그래서 예 그렇게 표현하시고, 점이 두 개가 있으면 긴 에가 돼서 예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으면 예,
그래서 에와 의의 중간 정도로 반모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돼 있으면 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두 수업에 걸쳐서 자음과 모음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씩 연습해 보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호들과 모음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차차 배우기로 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읽어 나갈 수 있는 단어들을 한 번씩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시간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글자를 통해서 자음과 모음을 함께 합쳐서 발음하는 연습들을 해보셔서 이제 나도 히브리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씩 배우시면서 전해진 자음과 마소라들이 고안한 이 모음부, 이 역사 속에서 함께 보존되고 발전되어진 이 글자의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점을 찍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